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무수한 별들이 장식한 그 광경 속에서 우주의 깊은 신비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물체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왜 시간이 멈춰 흐르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 팽창이라는 개념을 접해 보셨다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는 사실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빛의 속도에 도달할 때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진정으로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그 순간 당신의 시간은 완전히 정지하게 됩니다. 이 혁명적인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의 속도가 얼마나 특별한지 탐구해야 합니다. 중학교 물리 수업에서 선생님들은 빛의 속도가 우주의 절대 한계라고 가르치셨죠. 마치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요. 대부분의 우리는 이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그 이면의 논리를 진정으로 물어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정말로 공간 속에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걸까요? 현실은 어떤 영화보다도 더 놀라운 면을 드러냅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에 진정으로 도달하면 우주의 전체 구조가 붕괴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간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는 황당한 이론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우주는 완벽하게 밀폐된 논리의 사슬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만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인류가 빛의 속도에 대한 비밀을 처음 발견한 과정을 탐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1676년 파리 천문대에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이 순간적으로 전파된다고 믿었습니다. 별이 태어나는 순간 그 빛이 우주 전체를 즉시 채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덴마크 천문학자 올레 뇌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진지한 사람으로 눈은 항상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있었고 별들은 먼 촛불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밤을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오를 관찰하며 보냈습니다. 그를 상상해보세요. 희미한 촛불 빛만이 비추는 어두운 방 안에서 원시적인 망원경을 통해 이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구가 목성에서 멀어지는 위치로 이동할 때 이오의 식현상이 항상 지연되었고 지구가 목성에 가까워질 때 식현상이 일찍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는 단순한 관측 오류로 치부되었죠. 아마도 차가운 밤 바람이 렌즈를 흐리게 하거나 불면의 피로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올레 뇌머는 놀라울 정도로 대담한 직감을 가졌습니다. 빛이 공간을 횡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인류가 처음으로 빛이 유령이 아님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빛도 서둘러 달리는 전령입니다. 지구가 멀어지면 이 빛의 전령이 추가 거리를 여행해야 하므로 소식이 늦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가 계산한 데이터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의 속도를 초당 약 22만 킬로미터로 추정했는데 실제 값인 초당 30만 킬로미터보다 약간 낮았죠. 그럼에도 그는 현대 물리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빛은 속도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질문의 폭포를 일으켰고 후대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뇌머의 발견이 이오의 10주기를 관찰한 데 기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현대 측정법으로 이를 정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까지의 거리를 레이더로 측정하거나 달까지의 레이저 거리 측정 또는 파커 태양 탐사선 같은 우주선의 신호 타이밍을 통해 진공 속 빛의 속도를 정확히 초당 299.792km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발전으로는 2025년에 고정밀 실험들이 있으며 이는 통신부터 천체물리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 값의 기초적 역할을 보장하며 전례 없는 정확도로 빛의 속도 불변성을 입증합니다. 빛이 속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누구에 대해 움직이는 걸까요? 이 질문은 19세기 물리학의 가장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 시대의 과학자들은 빛이 파동이라면 전파를 위한 매질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습니다. 물결이 물을 필요로 하고 소리가 공기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이 가상의 물질에 시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테르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지구가 에테르의 바다를 미끄러지듯 통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위를 떠다니는 배처럼요. 순류 방향으로 가면 빛의 속도가 빨라지고 역류 방향으로는 느려질 것이라고요. 그 시대의 과학자들을 상상해보세요. 먼지 쌓인 실험실에서 오래된 나무와 금속 냄새가 스며든 공간에서 이 에테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감싸는 보이지 않는 바다로
신비로운 바람을 품은 듯이요. 에테르를 탐지하기 위해 1887년 두 명이 저명한 과학자 알베르트 마이컬슨과 에드워드 몰리가 정밀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간섭계라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거대한 플랫폼 위에 거울을 설치하고 진동을 없애기 위해 수은 웅덩이 위에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게 한 복잡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잔잔한 물리를 미끄러지는 배처럼요. 이 실험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서 어두운 지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계의 똑딱 소리가 과학자들의 속삭임과 어우러지는 곳이죠. 그들은 빛의 광선, 당시의 평범한 빛을 두 개의 수직 경로로 투사했습니다. 하나는 지구가 에테르를 통해 움직이는 방향과 평행하게, 다른 하나는 수직하게요.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간섭 무늬의 변화를 관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호수 위에 바람이 일으키는 잔물결처럼요. 그러나 결과는 전체 물리학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빛의 전파 방향에 상관없이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빛을 쫓든 도망치든 측정된 빛의 속도는 완전히 동일하고 변함없었습니다. 이는 아이작 뉴턴이 수세기 동안 세운 절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물리학의 건물이 무너질 듯한 느낌이 들었고, 과학회의에서 박수와 한숨이 뒤섞인 열띤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당시 겨우 26세였던 아인슈타인이 나섰습니다. 그는 빛의 속도가 불변하다는 사실을 보고 지진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어떤 측정 방식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가 양보해야 합니다. 빛의 속도를 우주의 경계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확고하다고 여겼던 두 기둥을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것이 1905년에 태어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뒤흔든 소박한 논문에서 이 이론을 발표했을 때였죠. 아인슈타인은 빛의 광선을 쫓으려 할 때 우주가 당신이 그 속도를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인지하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주는 당신의 시간을 왜곡합니다. 당신의 시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길어집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주는 빛의 속도 불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시간 흐름을 늦춥니다. 이는 단순한 수학적 속임수가 아니라 우주가 벌이는 미친 타협입니다. 당신이 우주선에 타고 깜깜한 허공을 질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엔진의 윙잉 소리와 속도가 올라갈수록 솟아오르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시계가 집에 있는 시계보다 늦어지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치 각초를 늘려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듯합니다. 이 이론은 추상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무수한 현대 실험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1년 하펠레 키팅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초정밀 원자 시계를 비행기에 싣고 지구를 동쪽과 서쪽으로 돌며 지상 시계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예측대로 비행 중 시계가 늦어졌으며 속도에 의한 시간 팽창과 일반 상대성의 중력 효과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또는 우주선이 대기와 충돌해 생성되는 기본 입자 뮤온을 생각해보세요. 뮤온은 정지 상태에서 겨우 2마이크로초의 수명을 가집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므로 시간 팽창이 일어나 더 먼 거리를 여행하고 지표에 도달합니다. 시간 팽창이 없다면 즉시 붕괴할 테죠. 독일 GSI 헬름홀츠 센터의 ESR 같은 입자 가속기에서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 34%에서 시간 팽창을 측정하며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정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아이브스 스틸의 실험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이온의 빛 주파수 변화를 측정해 시간이 정확히 느려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더 최근에는 2024년과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먼 초신성 관측이 우주적 시간 팽창이 가장 명확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폭발하는 별의 빛 곡선이 느려지는 현상이 상대성 예측과 일치하며 우리 확인 범위를 광대한 우주 규모로 확장합니다. 또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같은 기관의 광학시계 실험은 미세한 높이 차이에서도 중력 시간 팽창을 검증하며 상대성의 광범위한 영향을 강조합니다. 2025에서 2028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진행되는 에이서스 실험은 지상 400km 상공에서 정밀 측정을 통해 시간 팽창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초저온 시계는 양자 물리학이 시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드러낼 수 있으며 미세한 요동이 시계의 시간 측정을 팽창시킬 수 있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진정으로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시공간을 유한한 예산으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더 빠르게 횡단할수록 시간에 할당되는 몫이 줄어듭니다.
당신이 미친 듯이 가속하며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의 시간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수백 년이 당신에게는 순간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공간 속도가 전체 예산을 소모합니다. 그 시점에서 시간에 대한 할당은 제로가 됩니다. 이는 광자가 태양 표면을 떠나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결국 당신의 망막에 충돌할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식으로는 8분 20초가 걸리지만 광자에게는 전체 여정이 아무런 시간도 소비하지 않습니다. 출발과 도착이 동시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만 존재합니다. 시간 개념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광자를 불멸의 사자로 생각해보세요. 우주를 가로지르며 시간의 피로를 느끼지 않고 끝없는 여정의 기억 없이 단순히 기원에서 종착지까지 영원한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광자의 관점에서 우주는 제로 두께로 압축되고 시간이 사라지며 모든 사건이 동시에 펼쳐지는 고요한 그림처럼 됩니다. 이 추론은 시간 팽창 공식에서 유래합니다. 로렌츠 인자가 빛의 속도에서 무한대에 접근하며 광자의 고유 시간이 제로가 됩니다. X 같은 플랫폼에서의 사회적 논의도 이를 반영합니다. 사용자들이 다양한 거리에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점이 시간 팽창을 초래한다고 설명하며 개념의 직관적 이해를 강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질량이 궁극적인 열쇠를 쥐고 있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의 질량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것을 추진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상대론적 질량을 말합니다. 불변 휴지 질량이 아니라요. 물체가 가속할수록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는 MC 방정식에 따라 이 에너지는 효과적인 질량 증가로 이어지며 추가 가속을 점점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점점 커지는 눈덩이를 가파른 언덕 위로 미는 것처럼요. 우주는 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물질은 시간에 속하고 빛은 영원에 속한다고 선언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 아래 느린 차선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는 불행이 아닙니다. 바로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를 통해 흐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늙고 기억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존재를 위한 보호 우산을 제공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를 고정시켜 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이 이론은 추상이 아닙니다. 기술에서 실체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은 시간 팽창을 보상해야 합니다. 위성의 시계는 높은 속도로 인해 느려지고 약한 중력으로 인해 빨라지며 하루에 약 38마이크로초의 순 조정이 필요합니다. 상대성 보정이 없으면 GPS는 매일 킬로미터 단위로 오차가 생깁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상대성 원리를 활용해 양자 컴퓨터를 만듭니다. 시간과 공간 조작이 정보 처리를 가속화하며 위약과 인공지능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시뮬레이션이나 우주현상 모델링을 전례 없는 충실도로 수행하는 것이죠. 특수 상대성의 빛 원뿔에서 영감을 받은 접근법은 인공지능이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며 위료 등에서 예측 모델링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흥분을 불러일으키며 마치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만지는 듯합니다. 과거의 지식이 우리 미래를 놀라운 방식으로 계속 형성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